안녕하십니까. 시애틀의 의사 신창범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질환, 갑상선은 신진대사 및 면역체계와 깊은 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이런 말을 흔히들 하죠. 내 몸의 난로다. 뭐냐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난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시상 하부에서 그 심층 온도를 조절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아주 잘 컨트롤이 됩니다.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낮에는 좀 올렸다가 밤에 잘 때는 또 몸을 좀 체온을 떨어뜨렸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는 시키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피부 온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상 하부에서의 온도 조절 센터하고 또 갑상선하고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은 나중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부학적으로 조금 복잡한데요. 우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갑상선이죠. 갑상선이고 사이즈는 한 요런 정도, 한쪽 요런 정도입니다. 요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연결하는 옆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대고요. 성대고, 그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갑상선 연골입니다. 그리고 기관지가 있죠. 여기는 우리 몸에서 보면 심장에서 이렇게 대동맥콩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거기에서 혈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혈관들이 나오는데 목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경동맥, 여기가 총경동맥이라 그러죠. 그리고 외경동맥, 내경동맥 이렇게 되는데요. 이 갑상선에는 신경과 또 혈관이 잘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외경동맥에서 빠져나오는 이 부분에서 빠져나와서 갑상선의 윗부분을 혈액을 공급해주는 이 동맥이 있습니다. 이걸 상갑상선 동맥이라 그러고, 이 동맥하고 그 다음에 신경, 상부 후두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경이 같이 여기 이렇게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 윗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의 아랫부분은 하갑상선 동맥이라고 해서, 이건 여기 쇄골, 스펠링이 틀렸는데요. 좌쇄골, 왼쪽 쇄골 하동맥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에서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빠져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동맥입니다. 갑상선으로 들어가는 하갑상선 동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아까 상부 후두신경은 여기 상갑상선 동맥하고 같이 내려간다 그랬죠. 하부 쪽에서는 여기서 미주신경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상부 후두신경으로 가고, 또 여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대동맥궁, 거기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이 뒤로 들어가는, 밑으로 뒤로 들어가는 소위 반회 후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신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갑상선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경이 잘못 눌려지거나 이상이 생기면은 여기에 성대에서 나는 목소리가 쉰소리가 난다든지, 그게 심해지면 목소리가 아예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갑상선은 개인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보통은 15에서 25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것을 가정에서도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체크하냐면,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물을 삼키면 이 밑부분에서 같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때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커졌다 그러면 그때 관찰하시면은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지금 현재 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잘 관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의 기능은 이건 그 아미노아시드 중에서 타이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과 요오드를 합쳐서 소위 말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T4하고 그다음에 보다 액티브한, 보다 활동적인 T3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갑상선은 아까 에너지를 만든다 그랬죠.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죠? 당연히 산소하고 영양분을 소비를 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포가 이행할 어떤 연속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신진대사를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공급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난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그런 기능이고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기능이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것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또 갑상선, 이 축이 HPT axis라고 하는데요. HPT 축. 이건 hypothalamus, pituitary, and thyroid gland.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그리고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상하부와 또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상하부에서 갑상선 방출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자꾸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자극 호르몬을 따라서 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 T3, T4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네거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지면 신호를 보내서 적게 만들라고, 적게 방출을 하고 적게 자극을 하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안정적인 갑상선 호르몬이 좀 더 활동적인 걸로 바뀌는 것이 간하고 근육에서 바뀌는데, 이렇게 된 갑상선 호르몬은 온몸 전체에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심장과 뇌가 되겠죠. 그리고 간, 뼈, 이렇게 온몸을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과 뇌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는 항진되거나 그렇게 되면 심장과 뇌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바로 갑상선이 어떤 면역체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목에 보시면 목에 바로 여기 딱 있지 않습니까? 기관지 바로 앞에 있으면서 거기서 면역체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위치로 보면 벌써 이게 뭔가 면역체계가 관계가 있을 텐데 하는 건 상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부 나온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뇌하수체에서 아까 HPT 축이라 그랬죠. HPT 축에서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뇌하수체 밖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세포들이 바로 면역체계 조직과 면역 세포들입니다. 예를 들면 T세포, B세포, 이건 뭐 흉선에서 만들어지죠. 비장에서의 그 수지상 세포에서도 만들어지고, 또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조혈세포에서도 만들어지고, 장에서의 특히 소장에서 상피세포에서 만들어지고, 또 임파구 에서도 이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흉선이죠. 비장이죠. 그다음 여기에 소장에 있는 소장의 상피세포, 그 응집 임파 결절과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골수에서의 그 조혈세포 이런 데서 벌써 가장 중요한 면역 기관들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사실 있는 것이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긴밀한 소통을 하는 이 갑상선과 면역 체계는 이렇게 존 클린이라는 사람이 존 클린 박사가 2009년에 면역 체계는 바로 갑상선 호르몬 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 소개를 하면요.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염이 돼서 12시간 내지 36시간 그 내에서는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게 어떤 감염이 됐구나. 어디서 감염이 됐구나. 그러니까 거기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줄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잠시 그때는 줄이는 것이죠. 이때 바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면서 줄어듭니다. 그런데 감염 후 36시간 내지 72시간 때는 이때는 정말로 싸울 준비가 있기 때문에 비장이나 골수에서 또 백혈구와 함께 이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갑상선 분비를 증가시키고 신진대사를 회복하게 해서 싸우는 것이죠. 이렇게 갑상선과 면역체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요. 갑상선 기능 정상 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갑상선에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이제 그 의사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주로 어디에 일어나느냐면 중환자실에서 심근경색이나 신부전, 간경화, 폐혈증 이렇게 생명이 위험한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적게 분비함으로 해서 신진대사를 줄여서 우리가 살아남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갑상선은 신진대사, 그 다음에 면역체계와 굉장히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갑상선은 기능이 항진되는 경우,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아니면 갑상선 자체의 어떤 결절이나 그게 비대해지거나 아니면 그 안에 어떤 갑상선종이라고 해서 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갑상선 기능 항진은 너무 많은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신진대사가 증가하는 것이죠. 갑상선 기능 저하는 그 반대이고요. 근데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 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갑상선 질환은 인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왜냐하면 신진대사니까. 그다음에 여성한테 더 많이 일어납니다. 여성이 약 한 8명 중에 1명이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진단이 잘 되지 않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하고 심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건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는 다른 경우에도 다른 질환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갑상선 기능 항진을 보면 당연히 신진대사가 증가하죠. 그러면 뇌에서 또 심장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뇌에서 식욕도 있고 그런데 체중이 줍니다. 그 다음에 신경이 좀 더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피로해지고 그 다음에 체력 소모도 많고 심장 박동수가 막 뛰니까 신진대사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발도 이렇게 떨립니다. 손발이 떨리는 건 신진대사를 높이기 위한 어떤 작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신진대사가 높아지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 가슴도 차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숨도 차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생리도 불순해지고 심하면 불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활발하니까 설사, 변비가 아니라 설사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목에 그 압력이 가니까
안구가 돌출하는 그런 특히 그 자가 면역 질환인 그레이브스 병에서는 안구가 돌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은 가장 많은 경우가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해서 50 내지 80%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다중 결절에 의해서 갑상선이 비대가 돼서 또 항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에서 선종이란 것은 그 종양, 그러니까 어떤 내분비선 계통에서 종양이 생길 때 선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약을 너무 과다 복용했을 때나 아니면 중독성으로 선종이 생겼을 때도 항진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겠죠, 당연히. 이것이 더 많다고 했고, 신진대사가 감소되는데 특히 뇌하고 심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가 피곤하고 의욕도 적고 우울해지고 기억력도 잘 안 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빨리 뛰지 않기 때문에 몸이 잘 붓고, 그 다음에 식욕도 없으면서 체중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추위를 잘 타고, 당연하겠죠.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 난로가 식으니까 추위를 잘 타고, 그 다음에 피부는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또 많이 빠지고 목소리도 쉬고 말이 느려진다. 이게 힘이 없어지면 목소리도 약해지고 말도 느려지게 되고, 변비. 아까 갑상선 기능 항진에서는 설사가 많이 생긴다 그랬죠. 이것은 변비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또 월경량도 늘어나고 장기적이면 월경이 줄거나 무월경이 된다. 그 원인으로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특히 미개발국이나 개도국에서는 요오드 결핍이 많습니다만은 선진국이나 또 OECD국 이런 데서는 하시모토 병, 이건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미국의 경우에 거의 인구의 1, 2%가 하시모토 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을 과잉 치료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기능이 저하되고, 갑상선을 떼내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기능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시상 하부, 뇌하수체,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염증이 있거나 종양이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HPT 축에서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그리고 중독에 의한 경우 헤로인이라든지 나비라든지 또 단백질과 요오드가 합쳐진다 그랬죠. 아미노산과 타이로신한 아미노산과 요오드가 합쳐져서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이 결핍되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경구피임약 또는 풍토성 갑상선종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갑상선 결절이라고 해서, 결절, 그러니까 노드가 생기는 거죠. 이게 60이 넘은 성인의 50%는 결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여성일수록, 여성은 남성이 4배 이상으로 결절이 많다고 합니다. 또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요오드에 결핍이 있거나 또는 가족력이 있을 때 결절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결절이 더 상태가 나빠지면 갑상선 암으로 될 수도 있겠죠. 한국의 경우는 여성의 암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갑상선 암이고, 요즘은 갑상선 암은 뭐 암도 아니다 이런 말도 할 정도이죠. 이 전조 현상으로서는 목소리가 변하고, 그다음에 목에 이물감이 있다든지 압박 증상이 있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요즘은 초음파 검사로 하는데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음파 검사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암이나 결절이 보이는 경우에 작은 주사 바늘로 그 조직을 떼내서 검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양성 종양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죠. 여기서 악성 종양을 우리가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균 한 5% 정도라고 합니다. 결절이 있는 경우에, 결절이 발견된 경우에 5% 정도가 갑상선 암이다. 근데 60대부터 벌써 증가하기 시작해서 70대에서는 급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또한 갑상선 암이라고 해도 이 갑상선 암 중에 제일 흔한 것이 갑상선 유두상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수명 단축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0.1% 이하이긴 하지만 미분화 갑상선암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이도 잘 되고 빨리 굉장히 자라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건 갑상선 암 중에서 1, 2% 또는 갑상선 결절의 0.1%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갑상선 치료, 이건 저희 지금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아닌데요. 이건 뭐 약이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랄 때는 호르몬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너무 방지됐을 때는 갑상선제를 쓰고, 이렇게 이게 안 되면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로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한 가지 여기서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콜레스테롤 증가하고 갑상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콜레스테롤 치료를 하기 전에 갑상선을 먼저 치료하면 콜레스테롤 그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그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건 아까 잠시 소개를 했죠. 갑상선과 관련 신경. 이건 저희 종부 테라피에서도 신경이 어디로 흐르는지 잘 알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교감신경은 미주신경에서 상부 후두신경과 그 다음에 에오틱 아치, 대동맥궁을 밑을 지나오는 그런 반회 후두신경과 이 두 개가 부교감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그 척추 옆에 교감신경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목에 상중하 경추신경절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C3, C4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종부 테라피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갑상선 질환에서 이게 항진이든 또는 저하든 또는 결절이든 대동소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인 경우에 전이가 되지 않은 경우 대동소이하게 접근을 하고, 단지 그 암인 경우에, 갑상선 암인 경우에는 목의 임파절과 또 관련 장부를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매우 진행이 빠른 갑상선 암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한 이후에 통증이나 또는 다른 부작용 등이 있을 때 종부 테라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갑상선 암인 경우에 목에서 여러 가지 림프절로 연결이 되는데, 목에는 엄청나게 많은 림프절이 있습니다. 뭐 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 다음에 턱 밑에도 있고, 턱 주걱 밑에도 있고, 그 다음에 침샘에도 있고, 편도선에도 있고, 여기에 그 흉쇄 유돌근 위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 밑에도 있고 그 다음에 목 뒤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암인 경우에는 목의 림프절도 고려를 해서 좀 더 넓게 치료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종부 테라피에서는 흉쇄 유돌근, 특히 미주신경, 그래서 분지되는 그 후두신경들,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흉선은 이건 면역세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심장, 간, 위, 비장, 그 다음에 C3and4 관련 신경절, 이걸 치료하는데요. 위는 또 왜 치료하느냐? 왜냐하면 아이오다인을 흡수를 적당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위의 기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과 비장이 서로 또 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신장, 방광, 또 생식기, 상행, 하행, 그 결장, 장요근 및 관련 신경절을 치료하고 물론 개인별로 증상별로 맞춤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럼 우선 오늘 그 기본적인 그 지점을 한번 찍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목이 있죠. 이 목은 여기 마찬가지로 갑상선 목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목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흉쇄 유돌근 그 암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찍어놨습니다. 물론 목을 잘 체크해서 한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C4, 그 다음에 여기가 흉선이죠. 그리고 심장, 흉선, 그리고 간, 여기는 위하고 비장, 그 다음에 여기는 하행결장 중에서 접치는 부분, 상행결장 중에서 접치는 부분. 그 다음에 둘 중에 장요근은 한쪽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팔 뒷면으로 해서 하는 여기에 C3, C4, 그 C 빠져나오는 그 신경절, 여기는 교감신경절이 빠져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C4, 그 다음에 여기는 심장과 관련된 T1에서 T5, 그 다음에 여기는 위장, 그리고 비장에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간장과 그 다음에 주로 간장과 그것도 되겠네요. 저 신장의 한 부분도 되겠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점을 커버하시면은 커버하시고, 만약에 진전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는 지점들을 같이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면역 체계란 면, 그다음에 신진대사란 면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갑상선을 평생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서 시애틀에서 인사드립니다.